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컴퓨터 강사 이명자입니다. 자, 그동안 또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많이 쓰시는 카카오톡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지만 그냥 쓰는 기능만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카카오톡에 대한 간단한 설명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핸드폰 준비하셨죠? 자, 핸드폰에 카카오톡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카카오톡. 자, 요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어디 가실 때 QR 인증을 하고 계시죠? 그 QR 인증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밑에 보시면 우리가 사람 표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말풍선, 그 다음에 샵 표시, 그 다음에 땡땡땡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어디 가셨을 때 카톡이나 네이버로 QR 인증을 하시죠? 자, 카톡에서는 맨 아래 샵을 눌러주시면 위에 오른쪽 상단에 QR 체크인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얘를 눌러서 요거를 카메라에 갖다 대주시면 QR 인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 얘가 QR 인증이 안 뜨고 핸드폰 인증을 한번 하라고 이렇게 뜰 수도 있어요. 그때는 핸드폰 번호 써서 날라오는 문자에 있는 번호 써서 인증을 해주시면 다시 이렇게 QR코드가 생성이 됩니다. 요거 이용하시면 되시고요. 자, 다시 카톡 첫 화면으로 올게요. 자, 맨 처음에 사람 모양을 눌러주시면 여기는 이제 친구 목록이 이렇게 뜨고 있죠. 그 다음에 말풍선을 눌러주시면 내가 했던 채팅방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자, 샵 표시를 눌러주시면 여기는 그냥 검색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처럼 뉴스도 보실 수 있고요. 내가 궁금한 내용을 검색어를 써서 우리가 보실 수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땡땡땡 눌러주시면 여기는 이제 여러 가지 카톡에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메뉴들이 다 나타나는 곳입니다. 자, 다시 맨 아래 사람을 눌러서 친구 목록으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친구 목록으로 오시면 가나다 순으로 친구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그달에 가까운 시일 내에 생일이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럼 이렇게 친구의 생일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다가오는 시일 내에 생일인 친구들의 목록이 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이 카톡에는 안 나와 있지만 내가 이렇게 어떤 정보에 의해서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하는 이런 친구들을 추천해 줄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를 눌러주시면 친구 추가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친구 목록이 있을 때 나는 이제 이 친구들을 뭐 차단을 하거나 숨김을 하고 싶으실 경우가 있으시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친구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친구를 꾹 눌러주시면 이 친구에 대한 그 이름을 변경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름이 나와 있지만 나는 이 이름을 이렇게 변경을 눌러서 지워서 그 이름 말고 다른 사람 뭐 별명이라든가 이런 걸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그 친구를 꾹 눌러주셔서 나는 이 친구를 이 목록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뭐 메시지를 차단은 아니지만 목록에서 살짝 숨겨놓고 싶다. 그러면 숨김을 하시면 되고요. 나는 아예 이 친구와 끊고 싶다. 메시지를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차단을 눌러주시면 되세요. 뭐 나는 이 친구랑 메시지 주고받기 싫은데 맨날 보내는 친구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차단을 해주시거나 차단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을 숨김을 했거나 차단을 했다면 마음이 변해서 다시 숨김을 해제하거나 차단을 해제하고 싶으실 수도 있겠죠. 자, 그때는 어디를 가시냐면 맨 위에 보시면 친구라고 되어 있고 옆에 이렇게 4개의 아이콘들이 있을 거예요. 그 맨 끝에 가시면 설정, 톱니바퀴처럼 되어 있는 설정이 있으시죠? 자, 여기 오시면 친구 관리라는 목록이 보이실 거예요. 자, 그 친구 관리를 눌러주셔서 아까 내가 친구 목록에서 살짝 숨기고 싶었던 친구는 숨김 친구 관리에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단 친구 관리. 나는 그 친구를 차단했는데 다시 차단을 해제하고 싶다 하실 때는 차단 친구 관리로 오시면 되세요. 자, 숨김 친구 관리로 오시면 내가 숨겨놨던 목록에서 숨겨놨던 친구들이 목록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숨김을 했는데 관리를 눌러주시면 다시 친구 목록으로 복귀를 눌러주시면 숨김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숨겼던 친구들을 해제를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차단했던 친구를 다시 복귀하고 싶다. 그러면 차단 친구 관리로 오시면 되세요. 와서 이 관리를 눌러주시면 차단 해제라고 있죠? 이 차단 해제를 눌러주시면 다시 목록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목록 여기에서 우리가 숨김을 하신다거나 차단을 하실 때는 꾹 눌러서 숨김, 차단 둘 중에 하나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해제는 위에 있는 톱니바퀴 눌러서 친구 관리 눌러서 숨김 친구는 여기서 해제해 주시고 차단 친구는 차단 친구 관리해서 해제를 해주시면 되세요. 자, 여기가 친구 목록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메뉴에 가서 전체 설정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친구 옆으로 가시면 톱니바퀴 모양이 있죠? 자, 얘가 전체 설정하시는 거예요. 자, 일로 오세요. 자, 오시면 전체 설정이라고 있으시죠? 자, 전체 설정 오시면 여기에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자, 개인 보안 여기로 가시면 우리가 카톡 처음에 들어갈 때 화면 잠금을 하고 싶다. 아무나 보지 못하게 그러실 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화면 잠금을 안 해놨어요. 그래서 사용 안함이라고 적혀져 있는 거고요. 나는 카톡 들어갈 때 비번이나 패턴을 하고 싶다. 그럼 여기 화면 잠금을 눌러서 비밀번호를 하고 싶으시면 비밀번호 아니면 패턴을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패턴을 사용하시면 카톡 들어가실 때 우리가 비번이나 패턴을 넣게 되어 있도록 해주는 게 화면 잠금 표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선물함 있으시죠? 자, 선물함은 내가 친구한테 선물했다거나 받은 선물함의 그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함으로 들어오시면 여기에 받은 선물함 내가 받았던 선물들의 목록이 쭉 있어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내가 선물했던 목록도 보실 수가 있으세요. 주문 내역을 보면 여기에 내가 친구한테 보냈던 선물 목록들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이 친구한테 어떤 선물을 했는데 그 친구가 썼는지 안 썼는지 궁금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밑에 그 친구가 썼는지 안 썼는지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선물 받은 목록과 내가 받은 선물함 이런 것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다시 취소 버튼 눌러서 우리가 이제 이 화면으로 보시면 우리가 카톡을 하실 때 카톡 글자가 좀 작아서 나는 불편하다. 아니면 너무 커서 불편하다. 이렇게 해서 글자 크기를 변경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저는 지금 여기 가짜 왼쪽으로 갈수록 글자 크기가 작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글자가 커지는 거예요. 지금 위에 보시면 지금 제가 선택한 지점에 이 글자 크기를 위에 나타내 주고 있어요. 저는 이 정도의 크기로 카톡에 있는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표시예요. 그래서 이 글자가 너무 작다. 그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주시면 글자들이 커지죠? 이렇게 크게 보고 사용하셔도 되세요. 자, 저는 다시 이렇게 왼쪽으로 가서 이렇게 카톡 글자 크기에 나타내 주실 수도 있으세요. 자, 글자 크기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배경 화면이라고 돼 있죠? 자, 배경 화면. 얘는 카톡을 내가 서로 상대방하고 주고받을 때 뒤에 있는 요 글자 배경 요 색깔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하늘색 비슷한 색깔의 배경을 사용하시는 분이 많이 있죠. 자, 색상 배경을 눌러주시면 저는 지금 요 색상을 선택하고 있는 거고요. 뭐 우리가 노란색으로 하면 이렇게 노란색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적용을 안 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단색을 하실 수도 있고요. 자, 밑에 보시면 일러스트 배경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배경에 단색 솔리드가 아니라 이렇게
배경, 만화 캐릭터라든가 우리가 여러 가지 무늬로 나타내 주실 수가 있으세요. 자, 만약에 내가 얘를 선택했다. 그러면 이렇게 카톡의 방에 이런 식으로 뒤에 배경이 일러스트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내 앨범에서 한번 배경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앨범에서 사진 선택이라고 있죠. 여기서 내가 하나 선택을 해주시면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배경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배경으로 들어가서 카톡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뒷 배경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원래대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색상 배경으로 오셔서 뭐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뒤로 가시면 자, 한번 카톡방 들어가 볼까요? 카톡방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나타납니다. 그거는 본인의 취향이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밑에 보시면 밑에 보시면 이제 채팅방이 있는데요. 자, 여기 채팅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채팅방을 눌러주시면 내가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 대화방들이 이렇게 최신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자, 하나 정할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이 사람하고의 채팅방인데 우리가 채팅방도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설정을 바꿔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위에 보시면 검색이 있죠.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친구와 채팅을 나눴는데 대화 중에서 그때 요리에 관한 대화를 했었는데 콩불 만드는 레시피를 이 친구가 올렸었던 기억이 있는데 내가 그 레시피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카톡방을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려가면서 살펴보셔야 하잖아요. 그럼 너무 어렵죠. 그래서 그때 이 검색을 하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요리 레시피가 생각이 안 나실 때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이 친구와 백종원에 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그러면 백종원 레시피 콩불에 관한 요 단어를 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하면 없다고 나오죠. 그럼 다시 지워서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서 백종원이라고 했던 것 같다. 그러면 백종원이라고 쓰고 해주시면 내가 찾은 검색어가 이렇게 검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이날이었지. 이날 이렇게 이 친구와 콩불에 관한 레시피를 주고받았다. 그럼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 백종원 콩불이라고 하는 요리 레시피가 이렇게 나와서 만드는 법이 나와서 내가 그때 했던 것들을 이렇게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나는 이 친구와 했던 대화를 찾고 싶은데 어떤 날짜에 했던 날짜를 지정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 검색을 눌러주시면 아까는 단어를 검색하셨지만 이번에는 옆에 달력 표시가 있어요. 그러면 달력 표시를 눌러주시면 이 사람하고 했던 그 대화의 날짜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검색 눌러서 달력을 눌러주시면 지금 2021년 2월이죠. 요 2월 달에 내가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눴던 날짜는 이렇게 진하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4일, 5일, 6일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5일 날 대화했던 내용을 보고 싶다. 그럼 날짜에 5일을 찍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그 위로 내가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안 올려도 그 날짜를 검색해서 해주시면 얼마든지 그 날짜에 했던 대화로 넘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해주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와 대화를 했던 이 대화방에서 내가 화면을 캡처해야 할 일이 있겠죠. 그럴 때는 우리가 화면 캡처를 뭐 기종마다 좀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나가면 이제 그냥 캡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캡처는 한계가 있어서 요 화면에 있는 내용만 요 캡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기 위에서부터 이렇게 쭉 캡처를 하고 싶으시면 여러 번 캡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너무 귀찮죠. 그래서 이 한 화면에 캡처를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플러스 있으시죠? 이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옆에 꺽쇠 눌러서
캡처라는 기능이 있죠. 요 캡처를 눌러주시면 내가 아무리 길어도 그 상대방하고 대화했던 첫 번째 대화 말풍선을 하나 클릭을 해주시고, 내가 캡처의 끝에 길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쭉쭉 내려서 마지막 대화했던 거를 터치를 해주시면 아무리 길어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이렇게 캡처가 돼요. 그리고 밑에 체크를 눌러주시면 프로필은 가리고요. 그래서 캡처한 이미지가 이렇게 저장이 됐대요. 자, 우리 한번 캡처한 이미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 가셔야겠죠? 자, 갤러리에서 자, 카카오톡에서 캡처를 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캡처한 거는 이렇게 짧게 캡처가 됐어요. 그 한 화면에 있는 것만. 그런데 캡처해야 할 내용이 길 때 이렇게 길어도 우리가 이렇게 길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싶으신 부분을 이렇게 늘리거나 줄여서 한 번에 여러 번 해야 할 캡처를 이렇게 한 번에 캡처해 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번 이렇게 캡처하지 마시고 그냥 첫 글자, 첫 대화, 그 다음에 아무리 길어도 괜찮으니까 마지막 대화의 캡처 부분, 그 대화만 눌러서 이렇게 길게 캡처를 하시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다시 카톡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제 대화예요. 자, 제 대화에서 위에 내가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카톡방에서 이렇게 찾아서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위에 이렇게 올리는 거를 공지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해야 할 거를 위에 공지를 하고 싶으실 때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대화를 했던 대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요 어떤 내용의 말풍선 중에서 대화 내용을 내가 기억하고 싶고 또 찾기 쉽게 맨 위로 올리고 싶어요. 그때가 공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꾹 눌러주시면 위에 보시면 공지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이렇게 쫙 있는데 요 공지를 눌러주시면 맨 위로 내가 기억하고 그 다음에 찾기 쉽게 요 위로 이렇게 공지를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메뉴에 어떤 대화를 이렇게 내려가시더라도 요 내가 선택해서 공지 올렸던 게 윗부분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친구들하고 만남이 있다. 언제 몇 시 어디. 그런 거 잊어버리기 쉽잖아요. 그거를 꾹 눌러서 위로 공지시키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중에 내가 공지하고 싶은 내용 말풍선 중에서 꾹 눌러서 위에 공지를 눌러주시면 윗부분에 이렇게 내가 딱 보기 쉽게 기억하기 쉽게 위로 올려주는 기능이 공지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아까 했던 것들은 조금 이렇게 지워지고 싶다 이렇게 공지가 등록됐다고 이렇게 떠요. 내가 공지했던 것들은 위에 공지가 뜨는데 이거 삭제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지했던 것도 위에 지워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 플러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이제 옆으로 가셔서 이모티콘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뭐 기분 상태라든가 이런 거를 말로 표현하지 않고 우리가 이모티콘으로 표현하시면 그 상대방의 그 상태를 이렇게 눈으로 보기 쉽게 나타나잖아요. 그 이모티콘이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쭉 오셔서 이모티콘으로 가볼게요. 자, 이 이모티콘 종류가 위에 이렇게 조그만 그림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제가 첫 번째 눌렀던 거는 제가 아이템을 산 이모티콘이에요. 그리고 옆에 눌러주면 이것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얘는 제가 산 거예요. 자, 옆에 이제 얘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카톡에서 제공해 주는 이모티콘들이죠. 이거 많이 보셨죠? 자, 이런 것들. 자, 옆에 눌러주시면 또 다른 종류의 이모티콘들이 나와요. 자, 여기도 눌러주시면 이런 이모티콘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남들이 쓰는 기본적인 이모티콘 말고 나만의 이모티콘을 사고 싶다. 그럼 여기 맨 끝에 가시면 맨 끝에 조금 네모 모양의 이모티콘이 있죠. 자, 얘가 이모티콘을 사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모티콘을 왜 사냐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뭐 기분 전환 겸 뭐 2,000원 뭐 이 정도밖에 안 하니까 2,000원에 사시면 그 안에 들어있는 이모티콘이 한 20 몇 개가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상대방하고 대화할 때 써주시면 좀 뭐 기분 전환이 되겠죠. 자, 그래서 위에 보시면 신규라고 있죠. 새로 나온 이모티콘들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귀여운 것들이 많이 있어요. 새로 나온 것들인데 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요 하나를 사시면 요 안에 이모티콘들이 여러 가지 한 20개 정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뭐 한 2,000원,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니까 기분 전환으로 한번 사용하시면 나만의 이모티콘, 남들이 사용 안 하는 이모티콘으로 상대방하고 대화를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자, 이렇게 가시면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이모티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상대방이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게 이모티콘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모티콘도 한번 아이템 한번 사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옆에 가시면 샵 모양이 있으시죠? 자, 요 샵 모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샵 모양으로 들어가 볼게요. 얘는 검색 기능이에요. 자, 우리가 아까 그 맨 처음에 카톡 초기 화면에서 여기 샵으로 들어가시면 그날의 뉴스라든가 내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여기 이렇게 검색어에 입력을 해서 우리가 찾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여기 채팅방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해시태그를 눌렀어요.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뭐 위에 그냥 이렇게 카테고리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자, 우리 코로나 현황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지금 확진자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코로나에 관한 그 개요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느 지역에 몇 명이다 이런 식으로 코로나에 관한 것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해시태그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자, 이 친구한테 여기 보시면 오늘의 운세가 있네요. 자, 이 친구의 운세를 봐주고 싶어요. 자, 운세 띠별로 하는 것도 있고요. 별자리로 하는 것도 있고 생년월일로 해주는 것도 있어요. 자, 띠별. 자, 그 친구의 뭐 친구면 뭐 개띠다. 그러면 개띠에 관한 오늘의 운세예요. 자, 오늘 새로 시작하면서 너의 운세를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라는 의미로 요걸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 공유 표시 있죠? 카톡. 요거를 눌러주시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오늘의 운세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가 돼서 내가 요 개띠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그 친구가 볼 수가 있답니다. 자, 다시 여기 옆에 샵으로 들어오셔서 자, 이번에는 그 친구한테 그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계산기가 급히 필요해요. 그러면 계산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계산기가 이렇게 상대방하고의 대화창에 계산기가 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공유를 해주시면 그 친구가 계산할 수 있게 이렇게 계산기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562 곱하기 69는 이렇게 계산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계산기도 이렇게 공유를 하실 수가 있고, 자, 해시태그 다시 들어오셔서 이 친구랑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그 친구가 번역기가 갑자기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번역기라고 쓰셔도 돼요. 자, 번역기 이렇게 떠서 제가 잘못 썼나 봐요. 예, 글자를 잘못 썼네요. 자, 번역기 눌러서 얘를 공유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면 그 상대방하고의 대화창에 이렇게 번역기가 공유가 됐어요. 그래서 언어 우리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한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아까 많이 해보셨죠? 자, 여기다가 번역할 내용. 커피 한잔 하세요. 자, 번역하기 눌러주면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Have a cup of coffee. 예, 이렇게 우리 지난번에 뭐 번역기 사용하셨듯이 그런 기능을 이렇게 넣어주는 Have a cup 거예요. of coffee. 자, 영어뿐만 되는 게 아니라 자, 중국어. 喝杯咖啡. 예. 자, 일본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일본어. コーヒーを飲みなさい. 예. 자, 독일어로 스페인어 한번 들어볼까요?
아, 이거는 음성 지원이 안 되네요. 번역은 되지만 음성 지원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자, 프랑스어. 아, 얘도 안 되네요. 자, 우리 영어로 다시 한번 하고. Have a cup of coffee. 예, 그래서 여기 윗부분에 여기 눌러서 번역할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우리가 번역기도 이렇게 공유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와서 자, 이번에는 이 친구한테 커피 이미지를 한번 보내주고 싶어요. 이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셔보라고 이렇게 커피 이미지라고 쓰면 이렇게 커피에 관한 이미지가 이렇게 떠요. 그래서 맛있는 커피 한 잔 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그림을 하나 해서 아래 보시면 이렇게 카톡 모양이 있죠. 얘가 공유 표시예요. 그래서 눌러주시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커피 이미지가 이렇게 사진으로도 가게 됩니다. 자, 다시 한 번만 해볼까요? 옆에 눌러서 자, 이번에는 예쁜 꽃 이미지. 이 아침에 예쁜 꽃다발 하나 받아보라고. 자, 꽃다발 하나 보내볼까요? 친구한테. 자, 이렇게 해서 밑에 카톡 눌러주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이미지로 이런 것도 가게 됩니다. 꼭 뭐 사진만 가는 게 아니라 내가 검색한 내용을 공유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나는 여기다가 내가 알아보고 싶은 내용 뭘 한번 찾아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정월 대보름이 어떤 뜻인지 모르겠다. 아, 우리 화이트데이 한번 찾아볼까요? 자, 화이트데이에 대한 뜻을 한번 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이트데이에 대한 백과사전으로 가서 자, 요 화이트데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요 설명을 친구가 읽어보게 하고 싶어요. 그럼 밑에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주시면 이렇게 화이트데이에 대한 그 사람의 설명을 해주듯이 이렇게 카톡으로 공유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카톡 첫 화면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방 설정하는 걸 여러 가지 해보셨는데요. 자, 채팅방에서 하나의 채팅방에 가셔서 우리 이모티콘, 그 다음에 샵 모양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검색 기능, 그 다음에 위에 검색 눌러서 단어로 검색하실 수도 있고요. 자, 달력으로 검색해 주실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친구와 했던 것들 중에서 나는 사진만 좀 보고 싶다. 여러 가지 대화도 있겠지만 나는 사진만 보고 싶다 해주시면 요 옆에 가시면 이렇게 줄 3개짜리가 있으시죠? 자, 거기를 눌러주시면 위에 나는 사진과 동영상만 보고 싶다. 여기에서 사진만 눌러주시면 이때까지 했던 것들의 사진만 보여주는 거예요. 대화는 안 보여주고 사진들만 이렇게 보내주는 거고요. 자, 이 친구한테 나는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하나 보내주고 싶다 하실 땐 어디로 들어가죠?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왼쪽에 플러스 눌러서 자, 앨범에 가시면 얘는 최근에 했던 게 나오는 거고요. 전체 눌러주시면 여기에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들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 중에 하나를 눌러서 전송해 주시면 그 친구한테 이렇게 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보내실 수가 있는 거죠. 이 기능은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을 보내실 때 여러 개의 사진이 있을 수 있죠. 자, 그래서 만약에 뭐 사진을 5개다, 뭐 여러 개가 많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4개의 사진이다.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보내는 게 아니라 얘를 묶어서 보내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4개를 선택하시고 밑에 보시면 사진 묶어 보내기가 있죠. 저는 지금 체크가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전송을 해주시면 사진 4개가 이렇게 4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3개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진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내는 기능도 있으니까 여러 개의 사진을 보내실 때는 사진 묶어 보내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맨 위에 보시면 맨 위에는 저의 프로필이겠죠? 맨 위에 이제 제 이름이 있을 거고요. 자, 저를 선택을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해서 프로필을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할까 해요. 자, 여기 지금 제 사진에 카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제 프로필 사진이고요.
뒤에는 이제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배경이 나오고요. 자, 나와의 채팅방이 있는데요. 자, 나와의 채팅방은 어떨 때 사용하시면 좋으냐면 내가 기억을 해야 할 때 어떤 중요한 일을 기억을 해야 할 때 우리가 물론 메모장에서 메모를 하실 수도 있지만 나와의 채팅방에 내가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을 이렇게 써서 넣어주시면 나만 보는 거니까 이렇게 저는 이제 제가 기억해야 할 거를 나와의 채팅방에 이렇게 메모해 두고 있어요. 메모장 사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나와의 채팅을 사용하셔도 편리하니까 한번 사용해 보시고요. 자, 프로필을 한번 변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보시면 프로필 편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들어오셔서 밑에는 상태 메시지고요. 위에는 이제 프로필이에요. 자, 상태 메시지는 여기 연필을 눌러서 여기를 지워주시고 써주시면 돼요. 자, 뭐 2021년 화이팅이라고 써볼까요? 자, 이렇게 2021년 화이팅 쓰고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2021년 화이팅이라고 상태 메시지가 바뀐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해서 완료를 해주시면 상태 메시지가 변경이 되는 거고요. 동시에 프로필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프로필 옆에 있는 사진 옆에 눌러주시면 이름도 바꿔주실 수가 있어요. 그냥 제 이름이 뜨는데 이름을 해서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자, 사진을 바꿔보고 싶다. 그럼 여기 카메라 있죠? 카메라 눌러서 앨범에서 하나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앨범에서 하나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자, 이렇게 프로필 사진이 변경된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 변경된 게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냥 나가버리시면 안 바뀝니다. 자, 다시 프로필 편집으로 오셔서 이번에는 여기 배경을 한번 바꿔볼까 해요. 자, 배경. 자, 아까는 요 프로필 사진을 변경을 하신 거고요. 여기 배경 부분은 저는 지금 바닷가가 돼 있는데요. 요 바닷가 그림을 좀 바꿔보고 싶다. 그러면 꾹 눌러주세요. 손가락으로. 그럼 본인의 앨범에서 하나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겨울이니까 겨울 사진 하나 넣어볼까요? 자, 겨울 사진. 이렇게 해서 밑에 보시면 저는 기종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필터도 적용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 깨끗한 걸로 해서 확인. 눌러주면 이렇게 뒷 배경이 바뀐 게 보이시죠? 아까는 바닷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겨울 사진으로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이게 바뀐 거고요. 여기서 그냥 나가시면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 배경을 꾹 눌러서 자, 프로필 편집을 해주시는데요. 프로필 사진하고 배경 사진을 바꿔주신 거고 그 이외에 밑에 보시면 조그맣게 이렇게 아이콘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아이콘을 이용해서 여기 배경에다 꾸며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가 프로필을. 자, 밑에 음악 있죠? 자, 음악. 자, 음악을 우리가 한번 여기 프로필 배경에 넣어주시는 기능이에요. 자, 여기다가 저는 지금 아까 찾아서 썼던 건데 이 프로필 못다 핀 꽃 한 송이를 한번 넣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이 재생을 눌러주면 자, 일단 완료를 할게요. 자, 이렇게 프로필 배경에 음악도 넣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잠깐 들어볼게요. 언제 가셨는데 안 오시나 한입 두고 자, 이렇게 프로필 배경에 음악도 넣어주실 수가 있고요. 다시 프로필 편집으로 가셔서 지우고 싶다. 그럼 여기 X 눌러주시면 되세요. 자, 그게 음악 기능이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씩 그냥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들어가시면 얘는 약간 이펙트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 스위트 한번 넣어볼까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나씩 각각 떨어져서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갖다 넣으시고 난 이 중에 얘는 없애고 싶다. 그럼 X 눌러서 없애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회전도 가능하니까 여기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요게 들어간 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이펙트 효과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 번째 거 동그라미 한번 가볼까요? 얘네도 그냥 약간의 이펙트 효과예요. 자, 2021년이니까 2021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글자도 넣어주실 수가 있으세요. 사이즈 조정은 우리 많이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회전도 가능하니까 이렇게 회전해 주시면 되고요.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T자 있으시죠? 자, T자는 말 그대로 우리가 글자, 배경에다 글자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화이팅이라고 한번 써볼까요? 자, 화이팅 써주시고, 자, 글자 색깔. 자, 우리 화이팅. 우리 노랑으로 할까요? 노랑하고 확인하시면 이렇게 화이팅 글자도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늘려서 갖다 놓고 싶은 자리에 갖다 놓고, 자, 마음에 안 드시면 X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T자 옆에 동그라미 있으시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얘도 약간의 그냥 효과를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렇게 하트를 넣어주시면 여기 하트 들어간 거 보이시죠? 자, 밑에 우리 별이 쏟아지게 한번 해볼까요? 자, 밑으로 내려가셔서 자, 별 여기 별이 이렇게 쏟아지죠?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배경에 하트도 움직이고 꽃도 왔다 갔다 하시고 별도 떨어져요. 자, 이 중에 나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다. 이렇게 X 나는 요 하트만 하겠다. 그럼 이렇게 해서 완료 나가주시면 요게 이제 적용이 된 거예요. 아까 저는 바다 그림만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트하고 별이 떨어지는 이펙트 효과를 준 겁니다. 자, 다시 프로필 편집 가셔서, 자, 이번에는 맨 끝에 달력 표시가 있죠. 자, 얘는 이제 우리가 중요한 날을 기억하기 위한 D-Day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능을 본다. 내 손녀, 손자가 수능을 본다. 그러면 수능 날짜에 맞춰서 며칠 남았는지 D- 며칠 이런 식으로 날짜를 계산해 주는 게 요 달력 D-Day 기능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제 D-Day 기능에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그 중에 원하시는 거를 하나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 한번 볼까요? 자, 눌러서 자, D-Day 제목을 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여기에 손자, 손녀분이 수능을 본다면 수능, 화이팅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내 생일이다. 그럼 내 생일, 자, 내 생일 기념. 자, 내 생일, 본인 생일 중요하니까 내 생일이라고 하고 내 생일에 D-Day 날짜를 정해주시는 거예요. 자, 설정일로부터 1일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1일 할 거니까 여기는 체크를 해주지 마시고, 자, D-Day 본인의 생일이 언젠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4월 22일이다. 얘가 내 생일이다. 만약에 4월 22일이 생일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자, 확인을 눌러주면, 자, 내 생일이 4월 22일인데 자, 여기서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D63일이 남았다고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63일이 지나가면 내 생일이 나온다는 표시예요. 이렇게 D-Day 설정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거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없애주시면 되세요. 아까 이펙트 효과 눌렀던 것들도 이렇게 터치를 해주시면 X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없애주고 싶은 거는 이렇게 없애주고 마지막에 완료를 눌러주시면 내가 세팅한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프로필 편집을 가셨는데 맨날 여기 있는 안에 있는 프로필 사진만 변화 주지 마시고 프로필 편집 와서 아래에 있는 부분들, 아래에 음악이라든가 이펙트 효과라든가 글씨, 그 다음에 중요한 날 D-Day 설정 같은 거 이렇게 해서 완료를 눌러주시면 맨날 쓰는 기능만 사용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기능해서 카톡을 우리 실생활에서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만 잘 사용하셔도 우리가 카톡 많이 사용하시잖아요. 이 카톡 많이 사용하실 때 나만의 이렇게 프로필을 설정을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약간 차별화를 주시면 더 기분 전환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